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이네요. 아니, 3월 첫날인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교법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 강북 지역 지금 해서 이제 마무리할 단계,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중구 다음에 이제 종로구를 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구에 그 10개 지역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잠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 발라놓고, 음, 공군사관학교 학생들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항공기술을 조금 서로 뭐랄까 벤치마킹 하느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간 곳이 어딜까요? 중국 중국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예, 관. 중국 대사관이 바로 저기 공군사관학교와 관계가 104번. 있어요. 그래서 번호는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104번. 104번. 예, 104번. 104번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영구가 간 대학이 있어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예,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에 영구가 갔죠. 영구가 동국대학교에 왜 갔을까요? 스님이 되기. 스님이 되기 위해서. 스님. 자, 동국대학교 하면 상징하는 것이 이제 불교대학인데,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이제 대학마다 있는데, 동국대학교가 이렇게 그 불교 기반의 그 불교에서 세워진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그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어떤 동물이 있었죠? 흰 코끼리가 있었어요. 코끼리. 네, 코끼리도 무슨 코끼리예요? 흰 백상. 코끼리. 하얀 백상이라고 코끼리. 해갖고 하얀 코끼리였던 하얀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불교에서 보면은 그 코끼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인도하고 좀 관계가 있죠. 인도에서 네. 이제 그 뭐랄까 교통수단. 이동수단으로 교통수단. 코끼리를 네. 타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백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 동물이 그 대학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로 유명한 데가 몇 번일까요? 106번이에요. 106번. 106번이에요. 예, 신당동 떡볶이를 더욱더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뭐를 걸었어요? 공유기를 공기. 예, 설치했어요. 공유기가 커다랗게 걸려있는 것이 바로 신당동 떡볶이였었어요. 그 다음에 손흥민하고 그 마이클이라니, 007. 남산골 한옥마을. 예, 저기 뭐야, 영화를 찍는 곳이 있어요? 네. 음, 남산골 남산구 한옥마을. 한옥마을. 네, 남산골 한옥마을이었어요. 남산골 한옥마을은 그래서 번호가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107번. 1번. 예, 107번에 해당이 있었었죠. 예.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이 영화를 찍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남산골 한옥마을이 바로 그런 곳인데, 우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제가 하나 또 더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렸던 게, 타임캡슐을 저기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타임스 캡슐이라고 타임캐슬. 해갖고 서울 천년이 음, 돼서 이제 음, 그 600년 될 때 기념을 해가지고 묻었던 것을 이제 천년이 될 때 그걸 개봉을 한다고 그랬죠. 음. 그래서 남산골 한옥마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잠시만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간 곳이 어딜까요? 덕수궁. 덕수궁이에요. 네, 덕수궁. 덕수궁이죠. 자, 그리고 영희는 어디를 갔어요? 여기는 남대문 갔어요. 남대문. 네, 남대문. 남대문. 남대문에 갔어요. 남대문에 왜 갔을까요? 옷을 사러 홍어탕 먹으러 갔어요. 갔죠. 뭐. 네, 홍어탕 먹으러 뭐 옷사러도 가기도 하고 에, 그렇겠는데 에, 어쨌든 남대문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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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번이었던 거죠. 네, 잠시 중지를 하고 중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랬나? 어, 음, 자, 지금 제가 저기 블로그 그 부분을 공유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예, 보여요. 아, 예. 서대문 자연박물관. 음, 응? 네, 여기 남산권 한옥마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 네. 한옥들을 갖다 여기 모여서 이제 그 관광 상품화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 번호가 이제 107번이기 때문에 007 생각하고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 선수를 음, 가져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음.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그 한옥들을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울 천년 타임캡슐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1994년 11월 29일 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한양 천도라고 이성계가 그 한양 천도를 한 때가 1394년이어서 이때 600년 됐기 때문에 1994년을 그 이제 600년 됐고 다시 1000년이 되기 위해서 400년이 더 있으면 2394년에 바로 이 타임캡슐을 개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보이시나 모르겠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 보이세요? 구글 창 나왔어요? 네, 네,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나왔어요. 예. 제가 조사했던 거랑 좀 차이가 나서 분명히 그렇게 나는데 여기는 보니까 1392년으로 나오죠. 네. 근데 아까 그걸 봤을 때는 1394년이 맞거든요. 14년. 예,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걸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392년으로. 아,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자료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이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92년부터 했겠다라고 하고 어, 1910년까지 518년간 존재했던 왕조국가다 이랬는데 그 타임캡슐을 보면은 거긴 또 그렇게 이름이 안 닿아서 잠깐만요. 2년 차이네, 2년. 이렇게 봐서는 이게 모르겠네요. 인가 시작이 돼갖고 서울 천년 타임캡슐을 한번 더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서 본 거 같거든요. 타임캡슐 개봉까지 이만큼 남았다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94년 서울시가 수도로 정해진 600년이 되었음을 기념할 목적으로 타임캡슐을 이때 개봉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4년에. 2394년 11월 29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한양이 그 선조를 한 그게 지금 1392년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1394년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2년이 차이가 나는데 근데 2년이 차이 나는데 이건 또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어, 어떤 게 맞는 건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나무위키도 여기 아까 보고 이것도 뭐 1394년으로 나와 있고 이게 천년 타임캡슐이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94년에 이렇게 서울 천년 타임캡슐은 94년 서울이 인간과 도시라는 주제 아래 당시에 이런 생활 풍습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수장을 해서 천년이 되는 그 2394년에 이렇게 됐다라고 있고서 94년 11월 29일에 남산골 한옥마을에 매설하였다.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 거 봐서는 여기 이제 조선이 그러니까 서울로 이렇게 정한 그때가 1390 아까 봤을 때는 1392년도 있었는데 1394년을 제대로 보는 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러는데 신문 기사를 검색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문 기사는 지금 검색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음, 그러면 음, 지금 다시 지도 나왔죠? 나왔어요. 네. 예.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중구를 공부를 했어요. 중구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00번에서 109번까지 109번. 99번. 100번부터 109번까지 9번. 몇 개예요? 10개. 10개. 10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팔도라면을 먹은 데가 어딜까요? 장충당 공원이에요. 예, 장충당 장춘당 공원. 공원이에요. 여기 108번이었었죠? 예. 네. 남산골 한옥마을은 107번이었고, 7번. 107? 그다음에 거의 다 한 것 같으네요. 예. 엘리자베스 여왕이 간 곳이요. 명동성당. 예, 명동 미사를 성당. 드렸던 곳이 바로 대공원의 명동성당이었었죠. 명동성당. 예, 그래서 여기 10개 지금 보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10번은 종로구예요. 중구가 이제 강북에서는 가장 첫 출발지예요. 중심이고. 그래서 중구 바로 옆에 종로구가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도 110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119번까지. 119번. 119번까지 10개예요. 100번부터, 아니, 110번부터 119번까지. 자, 그래서 110번은 어디냐면은, 110번은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 자, 청와대. 이 청와대인데, 여기에 뭐가 청와대. 걸려 있어요? 십자가. 청와대. 네. 응? 십자가. 네, 맞아요. 청와대. 여기 지금 그 십자가. 푸른색의 지붕이다 그래갖고 청와대라고 한 거잖아요. 블라우스. 네, 여기에 이제 커다란 십자가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십자가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교회나 병원에 절. 예, 교회에 병원. 걸려 있죠. 근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부 공부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교회가 아닌 엉뚱한 어디에 많이 걸려 있을까요? 교회도 많이 병원. 걸려있고. 네, 예, 그래요. 저기 병원, 절에 병원도 있고. 좀 걸려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 강남에서는 십자가가 어디 걸렸을까요? 시, 무슨, 강남. 이제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이 조금 전에 교회나 왜? 교회에 주로 걸리는 것이 병원. 맞지만 우리 병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에 많이 걸려 있고 또 십자가 그 절 말고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병원. 예, 병원에 많이 병원도 걸려있어요. 병원이나 약국도 좀 그러려나? 하여튼 병원도 또 약국은 큰 없어요. 병원 같은 경우에 음. 그 기독교에서 쓰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냥 정 십자가 있죠. 예. 아래 위에 길이가 정사각형으로 맞죠. 똑같은 그런 십자가 음. 여기 나시잖아요. 이렇게 된 십자가죠. 근데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 죠 예수님을 여기다가 못 박았기 때문에 네. 좀 길어요. 좀 더 길죠. 네. 예. 직사각형. 어쨌든 이런 식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딱 정사각형 된 그런 십자가로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많아요? 이런 거는 병원. 병원에 많이 있죠, 병원에. 그래서 그 강남 지역에서 10번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10번은 어디예요?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 네. 지금 저기 뭐 의료 사업 일어나갖고 막 그 전문의들 네. 뭐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하는데 빅 네. 파이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커다란 5개의 병원 중에 하나이잖아요. 뭐 삼성병원, 여기 아산병원, 또 뭐 있을까요? 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병원. 네, 성모병원. 서울대 예, 병원하고 그다음에 그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 네, 카톨릭 그 병원, 성모병원. 그리고 또 어디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 빅5 중에 하나인데 그 병원에 지금 뭐 걸린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걸린 거예요. 삼성병원이 빠졌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로구에 십자가가 걸린 곳은 어디예요? 청와대. 네, 청와대에 십자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시태그는 바로 청와대다 십자가고 청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빼빼로를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누가 드실까요? 교황. 네, 로마 여기 이제 교황청 대사관이라고 해서 원래 그 교황청은 로마에 있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일 거예요. 아무튼 하나의 그런 그 지역인데 그게 자체로 그냥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카톨릭을 뭐 믿거나 하여튼 카톨릭 그런 관계된 그런 나라에 각 그 대사를 파견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외교 관계를 맺고 다른 나라에 외교관들이 가서 이제 두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듯이 카톨릭 관계에 된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황청이에요. 교황청도 그래서 대사들을 다 파견을 하는데 우리 서울에 가면은 있다 그러는 게 종로구에. 그래서 교황청 대사관이 여기 있는데 교황청 대사관이 몇 번이라고요? 111번. 네, 11번. 교황청 대사관이 111번이에요. 214 1번. 있잖아요. 여기가 네. 지금 무슨 구라고요? 종로구. 종로구. 종로구는 몇 번부터 몇 번이에요? 100번부터 110번부터 119번. 119번. 몇 번부터? 119번부터 119번. 110번부터예요. 100번이 아니라 110번부터 119번이에요. 그래서 110번은 이제 여기 청와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일은 이제 반복되니까 그건 떼고 이제 일자리만 이렇게 쭉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11번이에요. 111번. 교황청 대사관이. 자, 교황청 대사관인데 여기가 111번을 기억하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 빼빼로라는 과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물건으로 떠올려서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물건으로 빼빼로 과자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빼빼로 과자만 갖다 놓으면 좀 안 되니까 여기다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황이 어떻게 로마 교황청 대사관에 파견된 그 카톨릭 주교가 뭘 먹는 거예요? 빼빼로. 빼빼로 그 과자를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12번. 삼천공원이 112번. 나오는데 삼천공원하고 경찰차라고 했네요. 여기가 몇 아, 번일까요? 112번. 112번이에요. 112번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번호가 뭐예요? 경찰이 112 112 경찰. 떠올리죠. 112. 그래서 네, 112 범죄 하면은 신고. 바로 우리가 범죄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네. 거는 전화번호잖아요. 근데 이 네. 삼천공원에서 왜 그 전화를 걸었을까요? 싸움이 신고하고? 일어났어요. 아, 공원에서 저기 싸움이 신고가 일어났어요. 들어갔겠죠. 싸움이 일어나서. 예, 공원에서 어떤 그 싸움 같은 게 네. 일어났나 봐요. 근데 이 공원이 그냥 공원이 아니고 삼천공원이에요. 삼천공원은 삼천공원 죄를 하면 삼천 죄를 많이 사람들 지은 사람들. 삼천교육대. 떠올리는 게 있죠. 삼천교육대. 청대. 예, 예, 삼천교육대가 떠올라요. 네. 삼천교육대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예,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서는 그 아주 장악을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구호를 내세운 거죠. 전국에 아주 그 불량배들,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 다 말탕한 이제 소탕 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다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그 군부대 거기 가서 이제 막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잡혀 들어간 그런 진짜 불량배들도 있고 그런데 억울하게 이제 간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부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였냐면 삼천교육대였어요. 삼천교육대. 그래서 삼천교육대 가면은 뭐 하여튼 굉장한 그런 고문이라든지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실제 삼천교육대는 여기 청와대 옆에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제 네. 강원도 군부대 그쪽이나 이런 오지에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청와대 바로 옆에 이 삼천공원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는 당시 누가 있었어요? 그 삼천 그 교육대 있을 때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겠죠. 그 당시 저 집권을 했으니까. 그래서 공교롭게 그 옆에 공원 이름이 삼천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기를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성균관대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번호가? 13일에 금요일.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보니까 113 13일에 금요일이라고 금요일. 돼 있어요. 네. 그럼 몇 번이에요? 13번. 113번. 113번이에요. 13일에 금요일이라면 이게 영화가 굉장히 어떤 공포영화. 영화예요? 공포영화. 공포영화.
재밌는 그런 건 아니고 공포 영화죠. 특히 네. 어디서 많이 이 13일 금요일인 싫어할까요? 누가? 미국, 미국, 미국? 미국도 그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13일의 금요일은 기독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처형이 될 때 그 십자가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못 때 박혔어요. 그때가 바로 13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날이 금요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온통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세상이 캄캄하게 변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저기 하지만 과거에는 기독교 기반에서 다 출발한 그런 그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13일에 금요일 이것이 들어간 거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뭐를 터부한 것처럼 4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좋아하지 않는 4번, 게 4번, 예, 4자, 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왜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아요? 죽을 죽을 사자라고 사자. 그래요. 네, 싫어하더라고요. 사자라는 사하고 발음이 같은 거잖아요, 사실. 예,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의식 속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들을 저기 해주게 동호수할 때, 동호할 때도 그 사동은 좀 사자를 건너뛰고 빼요. 그 다음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우리가 그걸 금기시하듯이 이 서양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또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괴기스럽고 그런 영화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어디서 본 거예요? 성균관 대학교,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이 영화를 본 거예요. 기숙사에서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남에서는 어디서 봤을까요? 13일 금요일을 13일에 13번 강남. 강남에도 공교롭게 대학이에요. 어느 대학일까요? 한국 기독교 대학, 기독교? 나일락 선생님 아니 병림쌤 아, 나일락 체육대학. 선생님도 그렇고 한국 한국 체육대학? 예 체육대학이에요. 한국체육대학. 그래서 거기가 송파구에 있거든요. 송파구. 송파구 네. 하면 또 유명한 게 체육대학하고 거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송파구는 주로 뭐가 많죠? 십자가. 십자가 아까 얘기했어요. 아산병원. 근데 네. 그거부터 출발해가지고. 근데 거기 지역에 실제로 가보면 거기가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아, 것들 많이 종합 있죠. 경기장이 예, 있어서 종합 114. 경기장이라든지 잠실 운동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스포츠 시설하고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에. 그래서 그래서 운전하러 한국체육대학도 바로 많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체육시설 있고 해갖고 아무튼 간에 한국체육대학도 보면은 13번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성균관대학교는 몇 번이에요? 113번. 13번이에요. 113번,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뭐를 봐요? 13일에 13일의 네,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영화, 보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열려지려나요? 지금 이 공룡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창을 바꿔야 되나 보다. 블로그에 이제 그 내용이 써 있는데 그거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왔죠?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제가 아니라 오늘 쓰고서 잔 거예요. 오늘 이게. 올린 거 자연사 여기까지 박물관. 이거 하고서는 자연스럽게 자다가 보니까 네, 깜빡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자연사박물관까지 지금 여기 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죠? 성균관 대학교, 예, 성균관대학교 여기 있네요. 예, 세기를 초월한. 어디서?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하면은 아까 불교에서 세운 그런 대학이 어디예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근데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그렇게 하자면은 뭐가 기반이 된 걸까요? 불교. 이거는 요생덜, 응? 아니, 기독교가 저기 뭐야. 기독교는 아니고 기독교와는 상관, 이제 뭐 유교, 어떤 종교보다도 여기는 유학이 유교, 예, 유학, 지배를 유학. 하는 그런 예, 저기 유학이. 그런데요. 자, 조선시대 대학을 성균관이라고 최초의 하잖아요. 조선시대. 네.
예. 성균관은 그 스캔들 해갖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성균관은 바로 조선시대의 그런 대학이에요. 그것을 그냥 이어가지고 이제 대학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600년 역사에 빛나는 교육의 성지 성균관 대학교로 안내하겠다. 이게 이 600년이라고 하는 게 왜 언제부터 한 거예요? 조선시대. 그렇죠.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그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성균관의 그런 것들을 지금도 이 학교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종묘 제례 뭐 이런 것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성균관 대학교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110번인데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좀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13일 금요일은 서양에서 불길하게 여기는 날인데 이것을 모티브로 한 공포영화가 이렇게 개봉되는데 같은 이름이 그런 게 우리 이제 있다는 얘기죠. 자, 번호 13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지만 13일이 금요일 공포영화를 생각하면서 장소와 연결시키는 스토리를 만들어 기억 훈련을 한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 조금 좀 이거를 한번 인공지능 보고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이게 13일의 금요일과 성균관 대학교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 제가 포스팅하면서도 조금 안 좋았어요. 13일의 금요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자들이 살아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학생들은 암호화 모험을 통해 진실을 찾습니다. 사라진 학생과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비밀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긴 했는데 조금 좋은 그런 의미에서 나왔으면 좋은데 이런 식의 이야기여서 아무튼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게 뭐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죠. 그래서 실제 학교 한켠에 이게 성균관 옛 그런 모습들 있고, 이게 보니까 학교도 1398년에 지금 세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 그거를 모티브로 해갖고 쭉 이어져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입생들은 이런 그 어떤, 뭐랄까, 의식,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조선시대 성균관을 계승을 했는데 이게 46년 9월 25일에 초대 총장으로 김창숙이라는 사람이 그 초대 총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이름 끝이 수구로 되어 있어서 여자인가 하는 착각을 했는데 사진이 없어져 버렸네요. 다시 나눠야 되겠네. 그 남자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됐던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이 초대 총장을 다시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조선시대 성균관 이걸 계승해갖고 2024년 현재 625년 이 역사를 자랑하는 그 아주 유서 깊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2016년 뉴욕타임즈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성균관대학교가 19등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성균관대학교에서 저는 그냥 13일에 금요일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봤다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적였는데 인공지능 보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니 아까 그렇게 스토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13일에 금요일 어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네,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지도로 바뀌었죠? 네, 네. 바뀌었어요. 네네. 네. 이거는 바로 이렇게 넘겨갈 수 있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공중전화 부스가 쭉 둘러싸인 곳이 있어요. 경복궁. 예, 여기에 해당이 돼요. 경복궁. 경복궁이 바로 114번이에요. 자, 경복궁은 뭐 조선시대 궁 중에 가장 뭐랄까 위험이 있고 한 그런 그 궁이죠. 그래서 그 궁을 갖다 둘레를 쭉 뭘로 둘러싼 거예요? 공중전화 공중전화 박스. 네, 공중전화 부스가 쭉 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 경복궁과 함께 같이 거의 그 옆에 같이 있죠. 광화문. 예, 이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은 여기 보름달이잖아요. 자, 광화문은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115번. 115번이에요. 저 이거 공부하면서 이 경복궁하고, 아이고, 광화문하고 둘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같이 거의 비슷하게 있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114번, 115번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지?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강화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셨겠어요?
114 공중전화. 그냥 114번은 경복궁, 115번은 광화문 음. 이렇게 기억하시겠어요? 음. 물론 그렇게 기억해도 보름달? 되겠죠. 보름달 뜬다. 보름달이 보름달하고 어떻다고요? 보름달은 광화문. 115, 응? 15일이니까. 보름이 15일이니까. 네. 그냥 115번 보름달에 여기 강화. 이 단어에 힌트가 있어요. 단어에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음. 여기 광화문은 문이 있잖아요, 문. 예. 네, 네. 달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달을 영어로 문이라고 그래요, 문.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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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뭐? 도어, 아니, 달을 문이라고 문. 한다. 달을 영어로 음. 문이라고 한다고요. 달, 달을 문, 그래서 이렇게 달. 되거든요. 문, 해는 달은 문. 선이잖아요. 네. 태양이고 달이 문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 광화문에 문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공교롭게. 그래서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광화문을 생각을 했어요. 얘네 둘이 헷갈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정리를 했어요. 자, 115번이 바로 광화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좀 두 개가 비스무리해가지고 또 건물 자체도 우리나라 그런 그 전통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기인해서 두 개가 많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를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자, 제가 오늘 좀 늦어가지고 늦게 저기했는데 시간이 1분 미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